자, 저희가 너무 이제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왜 이렇게 뜸하셨는지. 그동안 이 네. 상담 전화도 많고, 네.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 보상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분들도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네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정신없이 지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요즘 다른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한가하시다고 그러던데. 저는 더 상담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셨어요? 뭐 어쨌든 바빠서 일 때문에 그렇죠. 뜸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우리도 네. 먹고 살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가장 크기 네.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그럼 오늘은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어떤 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작은 거지만 네. 오히려 크게 우리가 나중에 네.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집에 그 화재 보면 하나들 다 우리 들었죠. 우리 박 PD도. 아, 그럼요. 예. 화재 보면 들었죠. 네. 근데 실제로 화재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아, 있으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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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면서 또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저는 네. 아파트에서 화재는 나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사 오기 1년 전에 아파트에서 네네. 화재 나는 사고를 보고서 야, 그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 나면 잘은 안 나지만 네네. 났다 하면 장난 아니구나. 왜일까요? 아, 글쎄요. 아무래도 우리 밀집돼 있잖아요. 아, 따닥따닥 붙어 그렇지. 있으니까. 네. 만약에 5호 네.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네네네. 중간 층에서 불이 나버리면 위아래 뭐 옆집, 예. 맞아. 막 이제 기억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저희 집 바로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112에 신고를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잠을 잤는지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그 가스레인지에 무슨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넘쳐 올라가지고. 예, 계속 그게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 연기가 불은 붙지는 않았는데 그 연기가 한 달은 간 것 같아요. 저희 집까지 저희 동 그렇죠. 전체가. 엄청 오래 간다. 예.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그 매연이었다고 생각하면 그 검은 그 연기, 그 으름, 예,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냥 네. 단순하게 걸레로 쓱 닦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가 안 빠지더라고요, 정말. 전문 업체도 불러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인터넷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뭐죠? 여기 이제 보면 네. 실수로 불을 냈는데 벌금이 나오더라. 불나서 손해 본 것도 억울한데 벌금까지 나니까 억울하다. 여기 사례를 보면 네. 이제 불이 나서 어찌어찌하여 어쨌든 다 이제 화재 배상도 들어 있어서 다 네. 물어줘서 네.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네. 몇 달 후 네. 집으로 송달이 하나 옵니다. 네. 예, 법원에서 그걸 뜯어보니까 화재 벌금 통지서라는 게 날라온 거예요. 아, 벌금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내가 다 보상 다 처리 다 그렇지 했는데도 나라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어떤 명목이죠? 그게 이제 본인이 불 냈다는 자체가 네. 잘못 죄로 보는 거지 나라에서는. 예. 불을 내가 실수건 아니건 간에 네네네. 나라에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네. 그 본인 재산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 네.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벌금이 무조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실화에 관한 법률인데 네. 예전에는 따졌어요. 상황을 따져보고 네. 벌금을 낼지 안 낼지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제 기억에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면 벌금은 면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랬는데 예전엔 네. 중과실이냐 네. 경과실이냐 네. 이런 걸 따졌는데 네. 아까 사례처럼 네. 그걸 넘치고 있는 거를 네. 조그만 과실로 봐야 돼? 아니면 큰 과실로 봐야 됩니까? 따질 수 있나요? 애매하네요. 예, 이게 큰 잘못인지 네. 작은 잘못인지를 따질 수 있냐 이거지. 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무조건 불을 냈으면 네. 뭐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겠다. 네네네. 이게 이제 아. 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벌금이라는 거를 꼭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화재 배상이라는 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들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네. 몰라서 네. 설마 우리 집에서 불이 나겠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화재 배상이라는 걸 다 많이 드셨어요. 화재보험? 그렇지. 네. 내가 남한테 아까처럼 물어줘야 네. 되는 경우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돼서 그거는 많이들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우리가 실화에 관한 그 법률이라는 것가 개정이 되면서 네. 무조건 경과실과 중과실 따지지 않고 벌금을 물린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좀 미리 센스 있는 분들 알고 들었어도 이제 가족화재 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화재 벌금. 그렇지. 우리가 네. 배상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보험사에서 내주는 담보가 그렇죠. 있는 거죠. 담보인데 범위를 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신 분들은 네. 배우자 네.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이제 잘못했을 때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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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는 거죠. 자녀가 이제 따로 나가서 살다가 네. 그 따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자 살다가 네. 그 집에서 원룸에 살다가 불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족 벌금으로 돼 있으면 네. 그 가족 일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 다닐 때 벌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자가 들어가는 뭐 배상 책임이나 벌금도 네. 나이가 14세가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증권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자는 그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죠. 14세가 넘어야지 가족 벌금, 그죠. 이제 정식 화재 가족으로, 벌금에서, 네,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그 뭐 제가 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필요한 부분만 따서 이제 봤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민사법 중에 제9조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뭐 알고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4세까지는 네. 그런 행위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14세가 넘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네. 요거 이제 우리가 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그 혼자 벌금을 가입한 경우랑 네. 가족화재 벌금을 가입한 경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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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벌금은 배우자까지 됩니다. 이거 지금 담보가 틀린 거죠? 일반 그냥 화재 그렇죠. 벌금이고 가족 화재 가족 화재 벌금이고. 벌금이 아, 네, 네.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가입 당시에는 8세, 7세에서 14세 미만이라 네. 이게 보상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14세 물론 미만이니까. 요 나이 때면 데리고 당연히 살기 때문에 그런 네, 거는 네.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커서 네. 이제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만 돼도 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방을 얻어주는 경우도 네,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8세 아들이 18세 딸 17세일 경우에 위에서 표에서는 안 됐었다가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담보가 되는 경우인 거죠. 근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네. 우리 이제 아들과 딸이 네.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도 네.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또 자기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네. 뭐 전셋집이라도 어쨌든 집을 마련하게 될 텐데 결혼하는 순간 네. 약관에서는 네.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결혼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왜 결혼이 기준이 되냐면 네. 자 네. 이제 약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당 화재 사고 시점에 피보험자, 네. 피보험자의 배우자, 네. 동거 중인 자녀, 네. 그다음에 별거 중이지만 네.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입니다. 미혼 자녀. 네, 미혼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혼 자녀는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동거는 괜찮은 건가요? 동거요. 우리가 동거는 네. 우리가 이제 현행법상 이제 인정이 결혼 개념을 많이 보잖아요. 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네. 법 해석에서 동거로 인정이 되면 당연히 그것도 결혼으로 아, 그래요? 보기 때문에 미혼 자녀라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애매할 수 부분이네요, 있습니다. 또 그 예. 부분도.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결혼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법적 해석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민감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미혼 자녀라는 거. 네, 미혼 자녀까지. 예. 그러니까 14세 이상부터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가족
배상, 가족 화재 벌- 벌금 그렇지. 담보를 가입을 하면 평생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지 뭐 떨어져 살건 네. 결혼을 하건 안 네, 하건 평생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네,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잠깐 증권을 좀 꺼내서 아니면 가까운 설계사분들 알고 계시면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보험료는 사실 얼마 안 나잖아요. 100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오히려 별거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크게 신경 안 많습니다. 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이라는 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지 이게 뭐 몇 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긴 힘들죠. 그렇죠. 네. 근데 났다 하면 네.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재 벌금, 그다음에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네, 네.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또 역시나 너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놓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정보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